울분과 울분장애,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화, 분노, 울분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이해하고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오늘은 범분노 장애의 다른 사례 하나를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지난 시간에 우리 지훈이라고 하는 남자아이의 어떤 청년이죠. 이제는 청년의 어떤 사례를 한번 말씀드렸고요. 오늘은 이 범분노 장애가 뭐 남자도 아니라 분명히 다른 형태, 여자한테도 분명히 나타날 수 있죠. 누구한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분, 또 이름은 또 가명이긴 하지만 아영이라고 이름이 지었는데 가명, 그 아영이의 어떤 사례를 통해서 범분노 장애, 우리가 분노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나눠보고 싶습니다. 아영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. 아영이 아버지는 그냥 회사원이었어요. 엄마는 그냥 주부고, 그 부모들이 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지훈이처럼 뭐 아버지가 화를 많이 내거나 그런 분이 아니셨거든요. 부모는 그냥 그렇게 분노를 많이 표출하신 분이 아니었어요. 근데 아영이는 어렸을 때부터 기질적으로 좀 소심하고 조용하고 좀 수줍어하고 좀 이렇게 그런 스타일인 아이였어요. 근데 친구들은 잘 못 사귀고 좀 혼자 늘 다니긴 했지만 공부는 꽤 잘했습니다. 그러던 이 아영이가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는데,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그래도 중학교 때까지는 어느 정도 성적을 해오다가 이 중학교 지나고 고등학교 들어가서부터는 이 성적을 유지를 잘 못하기 시작하면서 성적이 확 떨어졌어요. 이게 애가 잘 노는 스타일이 아니었거든요. 놀지 않고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. 근데 얘는 성적이 떨어지면 뭐 안 되나 보다 그러면 좋은데, 성적이 떨어지면 마치 세상이 끝나는 것처럼 두려워하는 거야. 그래서 밤잠도 하나도 안 자고 공부에 매달려서,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해요.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조금 오르기도 하고 좀 그럴 수도 있어요. 그럼 좋잖아요. 그랬는데 그 다음 시험에는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안 나와. 그러면 완전 포기해버리고 무력해지고 확 떨어지면서 완전 떨어지는 거예요. 그런 식으로 어떤 것들이 뭐 내가 공부를 하다가 또 안 되고 포기하고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정말 자책하고 우울해지고 무기력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이제 결국 그런 상태에서 정신과 진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. 이 아영이 부모님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부모님들은 공부에 대해서 사실 그렇게 압박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. 그래서 하지만 아영이는 본인 자신이 성적이 안 나오면 큰일 난다, 먹고 살기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. 누가 얘 보고 돈을 벌어라고 하지 않았는데, 공부를 부모가 이렇게 하라고 안 했는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냥 눈치가 보인다는 거예요. 어우, 이게 왜 이렇게 눈치를 보일까? 그러면서 이제 부모님들이 야 그러지 말고 기운 내라 그런 말을 해도 사실 그 말 한마디도 정말 듣기 싫고 힘들고 그렇다는 거야. 잘 이겨봐. 그래도 뭐 압박이 된다는 거야. 집에 있으면 너무 답답하고, 근데 친구가 없잖아요. 나갈 수도 없고, 나가면 사람들이 날 무시하는 것 같고 바보 취급하는 것 같고, 그래서 나갈 수도 없고, 그게 답답한 게 너무 힘드니까 얘가 이제 그러면서 뭘 하기 시작했냐면 자기가 싫어지고 벽도 치기 시작하고 머리도 박기 시작하고 이런 자해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. 우리가 청년들, 특히 이제 요즘에는 고등학생, 중학생, 심지어 초등학생들까지 이런 칼로 하는 자해 같은 게 점점 늘어지거든요. 우리가 자해가 사실 쉽게 보면 답답한 걸 견딜 수가 없어서 내 몸에 자해를 함으로써 터질 것 같은 나의 어떤 마음에 김을 빼는 그런 행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손목 칼을 그었어요. 그 피가 나오면 좀 답답한 게 좀 덜해지는 것 같고, 반복해서 자해를 하다 보니까 부모가 너무 놀란 거죠. 너 왜 뭐가 부족해서 그러니 제발 그러지 마라. 너 공부 너 중요하지 않다.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오히려 부모가 내 마음을 몰라주니까 더 화가 나고 더 답답한 거야.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으니까. 그 나 자신에 대해서도 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고 어쩔 줄 모르는 내가 너무 싫고 나한테도 화가 나는 거예요. 얘가 이제 아영이가 동생이 있었는데, 남자의 동생이 있었는데, 이 아영이 입장에서 보면 부모는 항상 남동생만 챙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. 내 모든 관심이 남동생한테 갔다. 왜 그러다가 이제 보면서 부모하고 제 얘기도 잘 못하고 그랬는데 그게 너무 속상해서 왜 남동생만 챙기냐, 왜 나는 돌봐주지 않냐 그래가지고 왜 남동생만 이렇게 챙기냐고 부모한테 얘기를 했대요. 엄마한테. 그랬더니 엄마가 야, 아영아 너는 네 일은 네가 다 알아서 잘해왔잖아, 잘하잖아 라고 하는 거예요. 그렇게 얘기했던 게 자기는 그게 더 이상 좀 견딜 수 없는 상처라는 거예요. 왜 그러냐면 내가 이렇게 힘들고 하는 마음을 알아주지 않고 부모한테는 얘기를 해봐야 소용이 없고 나는 내 마음을 털어놓을 곳이 없다고 느낀다는 거죠. 성적이 안 나오니까
직장도 못 얻을 것 같고 대학도 좋은 데 못 갈 것 같고 뭐 이러다 보니까 안 될 것 같고 인생이 안 풀릴 것 같다는 거죠. 압박감이 너무 심한데 부모들은 너무 부담 갖지 말라고 가볍게 말하고 그렇게 말하니까 그건 우리 부모는 내 마음을 알지 못하는 거잖아요. 얘기를 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잖아.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도 잘 이해해 주지 못하는 부모에 대해서 화가 많이 나 있고 그런데 그 화가 난 거를 어떻게 해결하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보통 화병 같으면 그 억압을 해서 화를 억압하니까 몸이 아파야 되는데 이 친구는 몸이 아프진 않았어요. 근데 뭘 하고 있었을까요? 자해를 하는 거예요. 내 자신은 쓰레기 같고 이 세상에 적응하지 못할 것 같고 뭐 범사에 다 화가 나기 시작하고 엄마 뭐 화나고 아버지한테도 화나고 이렇게 제일 큰 문제는 그 화가 자기 자신한테 화를 내고 있다는 거죠. 이렇게 분노를 많이 표현했던 아버지 때문에 분노를 참아오다가 분노가 터지기 시작한 지훈이도 또 부모는 그렇게 화를 내지 않았는데 내가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거. 우리 부모가 내 마음을 잘 알지 못하고 용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들 때문에 조용히 화를 쌓아왔던 아영이. 이런 것처럼 모습은 좀 다르지만 어떤 내가 성장하면서 분노가 조금씩 쌓이고 이 사회적인 상황이 또 분노가 많은 그런 상황과 맞물리면서 사실은 내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던 분노와 사회적인 상황에서 생기는 분노가 만나면서 어떤 병으로 갈 수 있습니다. 얘들을 우리 지금 지훈이라든지 아영이를 병원에 가서 진단해 본다 그러면 뭐 우울증이라고 진단하기가 쉬울 거예요. 그런데 이게 왜 우울증하고 조금 다르냐 하면 그냥 우울증은 뭐 항우울제 치료하고 상담 치료하고 정신 치료하면서 우울증 치료를 하면 되게 회복이 잘 되는데 얘들이 나타나고 있는 울분 그 분노 우울 이 모습 안에 그 우울의 모습 속에 화가 너무 깊은 게 있는 거예요. 그 화가 깊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깊은 화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이것들이 잘 낫지 않기 때문에 확실히 우울증하고는 좀 다른 형태로 치료를 해야 될 것이고 이렇게 화를 주로 가지고 있으면서 해결되지 않고 있는 병을 우리가 범분노 장애로 이해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고 이런 범분노 장애를 가지고 있던 분이 세상에 굉장히 많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좀 해결할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